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한테 오늘 인터뷰하고 그러게 된 거는 제 직업은 연극 배우이면서 우리나라 한국 병검을 최초로 창작을 해서 병검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연극 배우, 병검 배우, 또 가수로도 활동하는 김동영입니다. 선생님과 한 30-40분 동안에 걸쳐서 인터뷰를 산삼에 대해서 자연에서 채취하는 산삼뿐만 아니라 장생도라지, 그 다음에 버섯, 장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인터뷰에 좀 잘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2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선생님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약초를 캐는 신만이 정인관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신만이 생활을 하게 된 지는 몇 년 정도 되셨나요?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16년도요? 네네. 신만이를 시작하게 된 계기, 동기? 제가 운영하던 가게가 이제 좀 잘못돼서 사람이 싫고 하다 보니까 산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약초 쪽에 좀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서 신만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만이를 하면서 내가 이 신만이를 하게 된 거에 대한 자부심, 성취감 이런 거는 어떤 때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십니까? 제가 채취해온 그 약초를 가지고 어떤 몸이 안 좋으신 분이 드시고 좋아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했을 때 그때가 많은 이제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신만이 하시기 전에 아까 사업이 저게 좀 잘 안 돼서 했다는데 그 전에는 어떤 사업을 좀? 유통업하고 주류하고 병행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유통은 이제 음료랑 종합 이것저것 같이 유통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산삼을 캐다 보면은 보통 산 속에 주거라고 해야 되나요? 산속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한번 들어가면 어느 정도 산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나요? 많이 있을 때는 이제 다른 멤버들, 10만인 멤버들하고 갔을 때는 길게 있을 때는 5일에서 일주일.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2박 3일. 혼자 다닐 때는 2박 3일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숙식이라든가 그런 건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누룽지나 그다음에 이제 쌀을 볶아가지고 이제 산에 가지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고추장이나 아니면 된장, 그러면 이제 야채, 오이라든가 소세지 이런 거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을 타다 보면은 그 산이 가파른 것도 있고 또 위험한 장애물 만난다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굉장히 잘 하기 위해서는 좀 신체가 그만큼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어떠신가요?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산들에 적응이 돼가지고 있는 거죠. 몸 자체가 그런 거에 적응도 돼 있고, 그리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에 많은 이제 노하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또 시골에서 뛰어놀던 데가 이제 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적응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운동 선생님께서 산삼을 캐서 직접 산삼도 드셔봤습니까? 먹어봤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산삼 먹었을 때 그 반응이라 하나요? 명현 반응. 명현 반응. 이런 것들 어떻게 좀 나타나요? 사람마다 다른가요? 다 사람 체질하고 나이하고 이거에 어디가 안 좋으신 분에 따라서 다 틀리게 나타납니다. 쌍코피를 흘리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졸음이 많이 오시는 분도 있고, 두통이 오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맥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힘이 이제 쭉 빠지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분도 있지만은 한 며칠이 지난 후에야 나타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많이 저하됐을 때 이거 드시고 나서 개운해지는 경향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50견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빨리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만일을 하려면 전국적인 산을 다 돌아다니십니까? 네, 거의 전국을 다 돌고 있습니다. 주로 가는 산은? 국립공원 위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10만이가 안 가는 산, 좀 악산이라고 하는 산, 그런 산 위주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만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 산삼만 캐는 채취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어떤 것들을 또 채취를 하시나요? 그 시기에 나오는 약초들은 거의 다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는 뭐 겨우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버섯, 그다음에 뭐 노루궁뎅이 버섯이라든가 뭐 상황버섯, 그다음에 뭐 칡도 채취를 하고, 좋은데요? 예, 일반 약초, 다른 약초도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또 봄은 또 봄대로 또 산삼보다 더 일찍 나오는 약초들 이렇게 이제 채취하고, 4월부터 이제 10월까지가 산삼을 채취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뭐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까지 송이나 능이 버섯 채취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 중간 그러니까 1년 12달 채취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더덕이라든가 하수오, 잔대, 뭐 도라지 뭐 이런 애들은 채취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 이제 산삼을 하시고 지금 보니까 네네. 뭐 산삼이니 뭐 저런 건 좀 어떤 건가요? 뭐 한번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뭐 이쪽 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이거는 잔대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절벽에 이제 이렇게 붙어서 한번 저 가지고 와서. 이거는 잔대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 절벽에서 채취한 건데요. 절벽에 있다 보니까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네. 이렇게 내용물은 좀 부실해합니다. 근데 대신에 약성은 엄청나게 뛰어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을 하시다 보면 뭐 절벽이라든가 예, 예. 가파른 산이라든가 이런 하다 보면 이 그 다치는 사고도 많이. 네, 많이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장비 자일이랑 그다음에 하네스, 그다음에 왕관기, 등반기 그리고 이제 같이 일행이 없으면 혼자 하면은 많이 다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군대에서 배우다 보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마추어 그래서 혼자도 산행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이 잔대에도 있고 또 뭐 저기 또 여기서 보면 제가 이 약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네네. 보면은 저런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죠? 한번 소개해 주시다 보면. 천마라는 약초도 있고요. 네. 그리고 송이버섯 해놓은 것도 있고, 이게 천마라는 약초입니다. 1년에 특이하게 생겼네요. 네, 이게 1년에 땅 위로 나와서 15일밖에 자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5월에서 6월 그 사이에만 채취가 가능하고요. 천마는 홍천마하고 청천마로 바뀝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줄기에 나오는 색깔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약성은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뇌질환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약초입니다. 이제 드실 때 좀 지린내가 좀 난다는 게 그게 좀 흠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선생님께서는 하루에 아니 1년에 네네. 산삼이나 또 다른 것들은 1년에 몇 보리 정도 채취하는지. 산삼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뿌리 미만. 그리고 이제 천마 같은 경우는 진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1년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한 4, 50뿌리. 그리고 뭐 도라지나 이런 애들은 이제 키로, 더덕도 키로, 뭐 지치라든가 이런 애들도 키로로 이제 채취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술 중에 저렇게 까맣게 돼 있는 술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여자들 부인병에 좋고 또 네. 다이어트에 좋은 지치라는 술인데 술을 담그면 저렇게 새카맣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술들이 질비하게 있는데. 네네. 이 산삼이 하얀색으로 변해 있네요. 저는 네네.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아, 원래 우리가 인산주를 담으면 약간 노랗잖아요. 네네. 근데 저거는 산삼인데 하얀색으로 있는데. 장내삼이나 산양산삼이나 인삼은 이 사포닌 성분이 술에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분해가 되지 않는데 이 산삼은 이 하얗게 탈색이 되는 게 산삼이 가지고 있는 저는 산삼입니다라는 명함입니다. 한번 볼 수 있어요? 네네. 이야, 정말 신기하네. 이파리가 원래 녹색인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해요. 배까지. 네네. 이거는 이제 위에는 이게 산삼의 꽃입니다. 꽃이. 산삼의 꽃은 하얗게 아침에 이슬을 해가 뜨기 전까지만 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얗게 탈색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네. 산삼을 먹으면은 뭐 굉장히 몸이 좋다. 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들어본 이병철 씨라든가 네, 네, 산삼그룹에 네. 이런 산삼을 먹으면 뭐 좋아졌다 그러는데 산삼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산삼을 먹어서 안 될 사람도 있나요? 안 될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암이라든가 어떤 각종 질병에 좀 오랫동안, 그리고 뭐 암 사기라든가 그런 분들은 산삼을 드시면 잘못하면 그 산삼의 기운으로 인해서 암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산삼을 복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애들은 산삼을 먹게 되면 약성이 너무 강해서 백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정신질환이 올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은 산삼 하면은 뭐 신바타, 신만이들이 네네.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또 내면에는 산삼이 다 좋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네네. 건 아닌 것도 있네. 근데 만약에 이제 또 좋은 점으로 표현하자면 진짜 신이 내린 선물입니다. 예. 그만큼 구하기도 힘들지만 만나기도 힘든 게 산삼이다 보니까 예. 마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산에 가야지만이 볼 수 있는 게 산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10만이 직업군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런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40만 명 정도 됩니다. 40만 명이요? 예. 엄청난 숫자네요. 네, 지금 뭐 직장을 다니면서도 산에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취미로 오시는 분들, 어느 특정 지역에 있다가 정년퇴임하시고 이제 등산을 하시다가 약초에 입문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산에 사시는 분들, 뭐 몸이 안 좋아서 10만이가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한 40만 명이 좀 넘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정식 직업군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직업군으로 하면은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 시골 농부 겸 이제 이렇게 약초를 채취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저희처럼 이렇게 매장을 차려놓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하면 전국에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제 그 산삼을 이렇게 채취하려면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판매라든가 매출이라든가 네네. 또 그런 걸 좀 판매, 또 이런 산삼을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네네. 홍보를 하는지. 이제 인맥으로 이렇게 많이 사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 아프신 분들 위주로 이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프신 분들 위주로 먼저 제가 산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 옛날에 뭐 이런 이야기, 선생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산삼을 캤다 해서 네.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네네. 아무한테 뭐 내가 이 산삼을 팔아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네. 그 드시는 분의 네네. 건강 상태라든가 네네. 이런 걸 다 확인하고 네. 그렇게 확인하고 산삼을 네네. 이렇게 파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얼핏 주위 사람들한테 들었거든요. 네네네. 제가 정말 10만이 정통 10만이면서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내가 산삼을 캤다고 해서 함부로 내가 이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아무한테 파는 것보다도 꼭 산삼을 먹어야 될 사람 네네.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거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이제 그 산삼을 드실 분이 몸 상태뿐만이 아니라 드셔도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여쭤뵙고 제가 드려도 그분이 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다 그러면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드려봐야 그분한 저한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 비싼 귀한 돈을 주고 사신 분한테는 뭐 백해무익 아무 효과가 없다 보니까 제가 판매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도 잠깐 내려. 네. 그리고 이 산삼은 주로 어떤 지대, 뭐 자라는 지대 같은 거. 예, 서북 방향 지형에서 많이 서북 방향. 예,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약간 습지 예, 같은. 습지인과 동시에 그리고 서늘한 바람이 이제 습도, 온도, 그다음에 그 환경이 맞춰져야지만 산삼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삼의 자리를 구광자리라고 합니다. 구광자리라고 합니다. 구광자리라는 것은 어떤? 산삼이 서식할 수 있는 습도, 온도, 바람, 물, 습기, 그다음에 그 햇빛의 일조량까지 맞춰진 자리를 구광자리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단지 10만이 네네. 산삼만 캐는 사람 10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그런 쪽에 굉장히 저희가 좀 깊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더욱더 믿음이 가는 10만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초를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더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제가 모르는 거를 또 찾아서 더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10만으로서 포부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어떤 생각 그런 쪽이 있으신지. 뭐 건강이 허락한다면 그때까지는 지금은 제가 10만이라는 호칭을 안 쓰고 명함에 자유인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유인. 예, 그냥 산에 가고 싶으면 가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산에서 비울 거 비우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10만이보다는 그냥 자유인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한번 손 한번 뭐 이런 와. 굳은 살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땅땅하네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선생님 다음 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이제 이 가게를 들어오면서 자연 속으로라는 간판이 있더라고요. 네네. 여기서 이 가게를 운영하신 몇 년 되셨나요? 자연 속으로 운영한 지는 성남에서는 상호가 없이 이제 제 원래 유통하던 사무실에서 거기는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남에서 2년, 그다음에 오이도에서 7년 하면서 오이도에서 이제 자연 속으로라는 상호를 처음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면목동에서 14개월, 그리고 하남 내려온 지는 4년 됐습니다. 4년. 네네. 이제 이렇게 지역을 바꾸게 된 거는 또, 네. 사람의 얽매이고 이 계산서 돈이라는 거에 쫓겨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싫어서 자연으로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이 약재를 채취하면서 산삼이나 네네. 다른 뭐 하수오 아까 말씀드린 잔대, 네. 장생도라지 이런 걸 드시고 큰 효과를 봤다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나요? 몇 분 사례- 정도 네. 계십니다. 네. 회사를 이혼하신 여자분이신데 네. 이제 자식 키우고 사시면서 식당 일하시는 분인데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시는데 이제 유방암이 걸리셨었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산삼뿐만이 아니라 돈을 떠나서 그냥 제가 그냥 드렸는데 우연치 않게 병원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게 치료가 돼서 그분한테 지금도 뭐 옷도 사주시고 뭐 시간만 되시면 뭐 밥도 사주시고 일부러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암 걸린 사람한테는 이게 산삼이 안 맞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네. 다른 약재를 들으시는 건가요? 암이 이제 무슨 암이냐에 따라서 산삼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암 걸리신 분한테 산삼을 드려봐야 독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삼을 드시기 전에 간암 걸리신 분 같은 경우는 꽃송이 버섯, 이게 이제 장마철 때 지금 딱 철입니다. 지금 6월에서 7월에만 채취를 할 수 있고 그 꽃송이 버섯을 채취해가지고 그거를 말려서 분말을 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꿀에 저면서 그 간암 걸리신 분한테 그거를 이제 먼저 선호를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간이 몸이 안정이 되면 그때서 이제 체력이 좀 올라오고 나면 산삼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이랑 이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 약초에 굉장히 깊은 관심도 있고 깊은 조예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거를 얻게 된 그 지식을 얻게 된 동기라든가 갖게 된 바탕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건지. 제가 이제 운영하던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 이렇게 산행을 많이 하시길래 몰래 이제 따라다녔었습니다. 근데 배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도 따라다니고 그리고 다른 책들도 약초 책들도 많이 사서 보고 뭐 어느 대학에 가서 산약초학과에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약초에 대한 시험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림조합법 그다음에 산림하고 연관된 법 규정들이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산삼이나 이런 약재를 채취하는 그런 신만이가 아니라 이런 네네. 한약재라든가 네네. 한의 쪽으로도 공부를 좀 하셨군요. 네네.
동의보감이나 신본초 광목, 농민신서,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저희 이제 왕들만 드셨던 그런 지금 의전 서적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까지 이제 번역판으로 이제 좀 공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 선생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예람되지만 얼굴 보면 전혀 그렇게 생각 안 보이는데 네네. 아주 그런 쪽으로 저희가 깊고 박학탁식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약초를 알아야지만이 제가 알고 제가 복용을 해봐야지만이 이게 제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독초 역시 마찬가지 복용을 해보고 이거를 가공을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어쩔 수 그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초가 있대 한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앞으로도 해야 되고 더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좀 이런 쪽으로 공부 더 많이 해주시고 또 아까 보면은 칡뿌리 여기 또 있던데 네네네. 칡뿌리도 직접 캐십니까? 네, 칡도 제가 직접 캐가지고 왔어요. 예, 저거는 주위에 인근의 식당에서 닭백수 가실 때 쓰신다고 이제 판매로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제가 가공해서 잘라서 씻어서 잘라서 지금 말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그 인터뷰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저한테 좀 칡을 마셔봤는데 네네. 일반 상점에서 파는 거하고는 맛이 전혀 다르고 여기는 뭐랄까 걸쭉하면서 칡의 향이 네네. 입맛에 마시고 난 다음에 아주 끝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 이유는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 땅에서 칡 뿌리를 캐서 어렸을 때 뭐 군것질거리가 없으니까 그 먹었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수년간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칡을 캐가지고 먹었던 그 맛 그대로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관하는 방법이 냉동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해동을 시켜서 드시면 어렸을 때 그 먹었던 그 맛 그대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 다. 네, 100% 다. 물 1%도 안 들어가고. 네, 원액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은 바로 설사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선생님 다음 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이제 이 가게를 들어오면서 자연 속으로라는 간판이 있더라고요. 네네. 여기서 이 가게를 운영하신 몇 년 되셨나요? 자연 속으로 운영한 지는 성남에서는 상호가 없이 이제 제 원래 유통하던 사무실에서 거기에는 저부터 시작을 해서 성남에서 2년, 그다음에 오이도에서 7년 하면서 오이도에서 이제 자연 속으로라는 상호를 처음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면목동에서 14개월, 그리고 하남 내려온 지는 4년 됐습니다. 아, 네네. 이제 이렇게 지역을 바꾸게 된 거는 사람의 얽매이고 이 계산서 돈이라는 거에 쫓겨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싫어서 자연으로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 약재를 채취하면서 산삼이나 다른 뭐 하수오 아까 말씀드린 잔대, 네. 장생도라지 이런 걸 드시고 큰 효과를 봤다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나요? 몇 분 정도 계십니다. 한 살을 이혼하신 여자분이신데 네. 이제 자식 키우고 사시면서 식당 일하시는 분인데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시는데 이제 유방암이 걸리셨었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산삼뿐만이 아니라 돈을 떠나서 그냥 제가 그냥 드렸는데 우연치 않게 병원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게 치료가 돼서 그분한테 지금도 뭐 옷도 사주시고 뭐 시간만 되시면 뭐 밥도 사주시고 일부러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암 걸린 사람한테는 이게 산삼이 안 맞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네. 다른 약재를 들으시는 건가요? 암이 이제 무슨 암이냐에 따라서 산삼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암 걸리신 분한테 산삼을 드려봐야 독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삼을 드시기 전에 간암 걸리신 분 같은 경우는 꽃송이 버섯, 이게 이제 장마철 때 지금 딱 철입니다. 지금 6월에서 7월에만 채취를 할 수 있고 그 꽃송이 버섯을 채취해가지고 그거를 말려서 분말을 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꿀에 저며서 그 간암 걸리신 분한테 그거를 이제 먼저 선호를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간이 몸이 안정이 되면 그때서 이제 체력이 좀 올라오고 나면 산삼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이랑 이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
교회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거를 얻게 된 그 지시를 얻게 된 동기라든가 갖게 된 바탕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운영하던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 이렇게 산행을 많이 하시길래 몰래 이제 따라다녔었습니다. 근데 배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도 따라다니고, 그리고 다른 책들도, 약초 책들도 많이 사서 보고, 뭐 어느 대학에 가서 산약초학과에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약초에 대한 시험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림조합법, 그다음에 산림하고 연관된 법 규정들이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산삼이나 이런 약재를 채취하는 그런 신만이가 아니라 이런 네네. 한약재라든가 네네. 좀 한의 쪽으로도 공부를 좀 하셨군요. 네네. 그 동의보감이나 신본초강목, 농민신서,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저희 이제 왕들만 드셨던 그런 지금 의전 서적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까지 이제 번역판으로 이제 좀 공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예랑드리면 얼굴 보면 전혀 그렇게 잘 안 보이는데 네네. 아주 그런 쪽으로 저희가 깊고 박학학식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약초를 알아야지만이 제가 알고 제가 복용을 해봐야지만이 이게 제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독초 역시 마찬가지 복용을 해보고 이거를 가공을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어쩔 수 그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초가 있대 한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앞으로도 해야 되고 더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좀 이런 쪽으로 공부 더 많이 해주시고, 또 아까 보면 칡뿌리 여기 또 있던데 네네네. 칡뿌리도 직접 캐십니까? 네, 칡도 제가 직접 캐가지고 왔어요. 네, 저거는 주위에 인근의 식당에서 닭백수 가실 때 쓰신다고 이제 판매로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제가 가공해서 잘라서 씻어서 잘라서 지금 말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그 인터뷰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저한테 좀 칡을 마셔봤는데 네네. 일반 뭐 상점에서 파는 거하고는 맛이 전혀 다르고 여기는 뭐랄까 걸쭉하면서 칡의 향이 네네. 입맛에 마시고 난 다음에도 아주 끝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 이유는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 땅에서 칡 뿌리를 캐서 어렸을 때 뭐 군것질거리가 없으니까 그 먹었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수년간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칡을 캐가지고 먹었던 그 맛 그대로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관하는 방법이 냉동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해동을 시켜서 드시면 어렸을 때 그 먹었던 그 맛 그대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 다. 네, 100% 다. 물 1%도 안 들어가고. 네, 원액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은 바로 설사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 네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만이로서 그 신만이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국공립 네네. 그 산이라든가 국립공원이라든가 네네. 이라든가 자연보호 환경 해치는 네. 거라든가 또 그리고 이런 점에 봐서 어떤 점에 봤을 때는 어떤 점이 안 좋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신만이든 일반 사람이든 간에 산행을 하든 산행에 들어가서 채취하든 간에 네. 주의할 점, 네. 자연 환경 좀 파괴한다든가 이런 건 좀 이렇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몽 같은 말씀 있으면 지금 저희 나라 기후가 네. 바뀌면서 소나무류가 지금 침엽수림이 지금 많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외래종 그 소나무 깍지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방이 이제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건 생긴 거고요. 네. 그리고 산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채취하시는 분들, 네. 이제 일반 전문적인 사람이 아닌 분들이 독초인지 모르고 채취해서 그거를 복용을 하셔가지고 법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복용하지 않으셔서 돌아가시는 경우들. 네. 뉴스에 가까운. 네. 그리고 이제 산에 와가지고 무분별하게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 네. 그냥 먹고 자기가 가져가면 되는데 그냥 다 버리고 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저희가 또 주워오다 보면 네.
저희도 한계가 있거든요. 체력이라는 게 계속 배낭이 차가워지면 이제 무거우니까 네네. 저희들도 어느 정도 죽다가 포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점 저기 옛날에 버려진 저기 뭐죠? 소주병 소주병 같은 것들이 네, 아주 이게 요즘 이제 벌떡붐이 되었는데 저런 거를 산에서 주운 겁니까? 네, 이게 산에서 산행하면서 다 주워온 겁니다. 아직도 한 100여 개 이상 더 진열을 안 시키고 네. 저 안에 지금 있습니다. 아, 근데 막상 저렇게 채취하면서 네네. 저런 병이라든가 이런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온다 하시는데 네네. 우리나라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을 여쭙겠는데요. 뭐니 해도 네네. 이것도 하나의 이 가게를 운영하려면은 네, 또 돈이 벌려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판매하고 또 뭐 저기 선생님한테 전화번호라든가 이 자연수로 올려면은 좀 선생님에 대한 홍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연 속으로라고 치면 네. 저희 가게 매장이 나옵니다. 네. 이게 하남시로 이게 홍보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티맵에 자연 속으로를 쳐도 이제 여러 개 많이 나오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그 상호 이거 등록을 하면 됐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자연 속으로라는 상호를 다 함께 네. 네. 쓸 수 있게끔 제가 그러니까 상표권 등록은 아니고 상호 이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네.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펜션도 운영하고 뭐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 이제 자연 속으로 치면 제 전화번호하고 이제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오고 그리고 일반 이제 지인들 네,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걸 채취하면서 나는 어떤 그 자연에 정말 자연 속에서 생겨난 네. 그런 산삼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계속 어떤 좋은 점, 그러니까 내가 채취하는 자연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점이라고 좀 좋은 점, 장점을 한번 홍보. 자연에서 나오는 거를 계속 복용을 하다 보니까 제 몸이 뭐 살도 안 찔 뿐더러 그리고 그 맛과 그 향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서 그 시골에서 나물 뜯어서 먹었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 제가 좋아하지만 야채나 채소를 좋아하지만 산약초도 좋아하지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뭐 제가 잠시 시식을 해봤는데 네네. 제가 평상시에 이 시중에서 파는 더덕하고 네네. 선생님께서 채취했다는 산더덕을 먹어봤을 때 네네. 이 산더덕은 좀 아리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향이 되게 진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산에 전기를 먹고 자라서 수십 년 동안 척박하게 자란다 보니까 많이 아립니다. 그래서 산더덕은 채취해가지고 와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한 개 이상을 복용을 못합니다. 속이 깎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양념을 해서 숙성을 시켜놨다가 그리고 이제 지인들 오시면 뭐 손님들 오시면 조금씩 나눠 먹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뭐랄까 이런 질문을 좀 드려야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 오는 손님들한테 뭐 내놓는다든가 시식하라든가 모든 건 이거는 다 100% 자연산. 예, 저는 자연산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위에서 어르신들 그러니까 제가 뭐 나물을 뜯어갖고 오면 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논아 먹다 보니까 주위에서도 다 아시고 이제 구매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덧붙여서 한 두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네네. 이 신만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네네. 모든 사람들에게 좀 홍보성 캠페인과 네네. 또 하나는 요즘에 고령화 시대잖아요. 네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어떤 걸 먹으면 좀 뭐랄까 기력을 되찾고 네네. 하는 그런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산에 갔을 때 탐방로를 벗어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탐방로를 벗어난과 동시에 독사라든가 뱀이라든가 그리고 뭐 발목을 접질른다든가 이렇게 다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런 걸 좀 피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이 지긋이 드신 분들은 제일 좋은 음식은 제철 음식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뭐 좀 저염식, 그리고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단백질 섭취, 고기류 섭취를 조금씩 하시는 게 어르신들한테는 최고 좋은 보약입니다. 네. 아니, 선생님께서 채취한 것으로 이제 그거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채취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거에서는 이제 산삼 닭백숙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산삼이라든가 뭐 목청, 석청, 뭐 아니면 뭐 더덕도 오래된 뭐 한 30년, 30년 된 더덕들 이런 거를 같이 해서 백숙에 넣고 뭐 잔대라든가 뭐 이런 거를 백숙에 넣고 같이 푹 고아서 집에 식구들 다 모였을 때 이렇게 드시면 지금 같은 여름 나기에도 편하시고 기력도 많이 올리시고 그런 점은 뭐 그렇습니다. 아유, 말만 들어도 막 이렇게 원기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산삼에 감사합니다. 뭐 더덕에 당생도라지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네네. 섞어서 네. 닭백숙을 삼삼 닭백숙을 먹는다면 네네. 정말 올 2022년 올라오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